자리에 서서 든든하게 말 한마디 하고 가세요. 손을 내리시고 잠시 기다리시겠습니다. 점은 뭔가 아픔 이런 거를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어떤 그런 행사, 그런 모습, 뭐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일정인데요.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어제 오늘 행보 평가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하실까요? 우선 뭐 인요한 위원장 말씀 맞다나 이제 기초를 다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그 국민의힘에 모자랐던 부분들을 채워넣는 것을 먼저 하겠다는 뜻에서는 이해는 됩니다. 예.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면 이것은 개인기이지 과연 혁신이라고 하는 전체 팀플레이하고 거리가 멀다. 실제로 제가 보니까 뭐 오신환, 김경진, 예. 임요한 이 세 사람이 혁신이지 나머지는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냥 데코레이션으로 데려다 놓은 것 같은. 오히려 왜 그러냐 하면 결정이 너무 빨랐어요. 1호 혁신위 자체도. 그러니까 사면, 대사면. 예. 혁신위에서 내부 토론을 해서 몇 가지 이런들 하자. 오. 그리고 주요 타겟이 사실은 이번 혁신위는 국민의힘이 모자란 수도권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하자라는 어떤 포석이 있었다면 전략적으로 광주가 먼저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권의 아주 어려운 지역부터 찾을 수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너무 스테레오타입화된 누구나 다 하면 원내대표나 뭐 국회의장이나 당대표가 선거하면 그 다음날 가는 행보를 하는 것은 참신하지 않다라는 참신하지 말씀인 것 않죠. 같네요. 그리고 전략적이지 않죠. 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머지 젊은 사람들을 이번 혁신위의 주요한 구성은 뭐 청년이고 수도권이고 혁신인데 누가 수도권입니까? 사무총장이 뭐 경기도에서 일했다는 것으로 어떻게 경기도나 수도권이 될 수 있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아직은 전략적이지 못하고 예. 이 인유한 혁신위원장의 개인기로 버티고 있지 않나. 예를 들면 저 낙동강 얘기했다가 쓱 농담도 못하냐 이렇게 간보기 형태로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실제적으로 도대체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들을 진짜 선택했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누가 선택한 혁신위원지도 저는 모르겠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시너지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봅니다. 약간 의심을 하시는 약간 분석을 해주셨어요. 자, 일단 어제 오늘 모습이었고요. 그런데요, 뭔가 말이 좀 살짝 달라진 거 아니냐.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언론에서도 이런 시각을 좀 일부 보여주고 있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우선 이게 이른바 영남권 의원들을 겨냥한 최근에 어떤 본인의 발언들이 소개가 되는데 이게 처음에 이게 나왔었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짧게 얘기한 게 이거였어요. 낙동강 하류 세력 뒷전에 서야 한다.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됐잖아요. 그래서 당에서도 막 반발하는 목소리 있었거든요. 그러자 농담도 못하나 비한 거 아니다. 농담으로 살짝 뒤로 물러났거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영남권 스타들 서울에 와라. 그러니까 수도권에 출마하라. 그러면서 주호영, 김기현도 스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걸 들을 때 이렇잖아요. 주호영, 김기현, 주호영 있는 원내대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이게 중진이고 스타급인데 서울이나 수도권에 출마할 수 있다. 와야 된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근데 언론에서 이름까지 썼는데 다 오보다라는 또 입장을 다른 인터뷰에서 밝혀요. 오보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살짝 얘기하고 빠지는 것 같은데. 자, 이와 관련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낙동강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소중한 곳입니다. 제가 낙동강을 비화한 건 절대 아닙니다. 과거 제가 강의할 때 낙동강 하류 세력에 대해서 조크한 거지. 그 좀 팩트를 좀 잘 확인하세요. 그 김한길 대표하고 저하고 매일 통화한다. 그건 사실과 너무 멀어요. 그게 하나의 예입니다. 잘못된 보도에. 그게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게 훅 던지면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뭔가 변하는구나라는 느낌을 확 줄 수 있거든요. 대신 당내 반발이 커질 수 있으니 농담이었다고 살짝 뒤로 빠지지 않습니까? 매우 정치적으로 그 정치적 감이 뛰어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하면 부러지는데 또 유연성을 갖고 있어서
자, 정수 변호사, 인유한 위원장의 최근의 발언 그리고 약간 그걸 뒤로 수습하는 듯한 뒤로 빼는 듯한 발언까지 있었는데 이게 정치적인 치고 빠지기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아마추어로 보이십니까? 제가 봤을 때 인 위원장은요. 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럼 치고 빠지기를 정치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보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 위원장은 뭐 누가 봐도 엄연한 한국 사람이고 예. 한국에서 교육을 다 받아서 예. 한국의 의사고시 합격해서 한국 의사 아니겠습니까? 예, 예. 하지만은 그 혈통은 뿌리는 미국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한국 그 진짜 그런 일반 정치인이 저렇게 낙동강 이야기를 하고 그거 쪼꾸였다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반발할 수가 있는데 예. 인유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 사람이니까 이런 경우엔 미국 사람이니까 우리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 미국 정치인은 이런 식으로 가볍게 농담합니다. 쪼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어설프지가 않아 보이거든요. 어색해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런 본인의 그 위치나 이런 그 지위 같은 것들을 잘 이용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 혁신위원회가 이런 정도는 던져줘야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만약에 혁신위원회라고 띄워놨는데 뭐 뉴스에도 안 나오고 방송에도 안 나오고 그러면 예. 그럼 하나 만화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그 여당의 혁신위원회는 지난번 야당에 비해서 훨씬 더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용기 의원께서는 뭘로 보이십니까? 정치적 치고 빠지기 아니면 아마추어적인 모습? 저는 아마추어라고 보입니다. 다르게 평가하시네요. 네, 그리고 예. 사실 언론의 상황들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댓글들도 보는 것 같고 사실 그 상황에 좀 휩쓸리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아마추어적이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예. 사실 뭐 여러 가지 대화에서도 말이 계속 바뀌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꼭 바뀔 때마다 본인이 좀 비판을 받는 지점에서 많이 바뀌거든요. 지금 우리가 CG에서 확인하듯이 영남권 스타 서울에 와야 된다. 뭐 주호영, 김기현 그 대표도 이름을 스타다. 콕 집었다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거란 말이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항의를 좀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 당원들로부터 그리고 그 당사자들로부터 이런 얘기 이름 콕 집으면 문제 생긴다라고 항의를 받다 보니 내가 이름을 막 정확하게 찝은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언론 상황들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휩쓸린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행보도 저는 좀 아마추어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행보요? 지금 이태원 참사 우리 유가족들을 위로하러 어저께 예. 행사에도 참석을 했고 수도대회에 참석했죠. 그리고 처음에는 5.18 묘역에 가서 또 예. 참배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게 김종인 대표가 옛날에 국민의힘을 다 확 바꿔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원래 기존의 국민의힘에서 하던 행보와 다른 예. 5.18 이런 묘역의 참배 정도로 갔을 때 이제 국민의힘은 진짜 바뀌는겠구나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했다는 말이죠. 예. 근데 인 위원장이 갔을 때에는 왠지 다른 사람들도 비판하고 5.18 묘역에 갔을 때도 왜 왔냐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김기현 대표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아바타에 불과한 혁신위원장인데 어떻게 겉으로만 이런 모습을 보여서 국민의힘이 바꾸고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느냐에 예. 대한 비판을 사실 추가적으로 듣고 있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본인의 분명한 메시지는 있지만 이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기존 정치인보다는 그 아마추어적인 면이 보이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아주 다르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지금 아무튼 뭔가 좀 보기에 따라 달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뭔가 본인이 얘기를 해놓고 다른 쪽에서는 약간 그걸 수습하는 듯한 이 모습이 좀 반복되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낙동강 하류 세력 뒷전에 그리고 명랑권 스타. 자, 이 얘기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딱 머리에 떠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인터뷰에서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김기현 대표입니다. 그럼 김기현 대표가 갑자기 뭘 압박을 받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지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김기현 대표가 질문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관련해서 한 예의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혁신에서 아직 제안을 해온 바가 없어서요. 제안을 정식으로 해오면 영남당의 이미지를 좀 벗어나야 된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수도권 차출 문제도 제가 불만이 좀 있는데요. 수도권 유권자들이 바보들이 아닙니다. 김기현 대표가 나가라, 뭐 주호영 대표 이렇게 끌려와서는 절대 수도권 선거에 도움이 안 돼요. 스스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자, 김철현 교수님. 혁신위원회가 만약에 김기현 대표 보고 서울 아니면 수도권에 좀 범지, 그것도 어려운 곳에 좀 나가주세요. 이렇게 제안을 한다면 김기현 대표가
응할까요? 일단 혁신위원회가 월권이고요. 월권. 이번 주가 되면은 총선 기획단이나 아니면 인재영입위회가 출범을 합니다. 예. 그게 내년 총선을 겨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혁신위원회가 내년 총선에 관련된 무언가를 내놓으려면 예. 그런 기구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위원회는 어쨌든 강서구청장 폐인에 따른 예. 거기 원인을 분석하고 진단해서 올바른 혁신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내년 총선하고 혁신위원회라는 조직에서 그런 뭐 공천과 관련된 걸 뭐 요청하거나 제안하는 것 자체가 그건 좀 다른 왜냐하면 문제가 이관 위원장 스스로가 그것은 월권이라고 밝힌 바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까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힘이 집권당이었을 때 그때 예. 있을 때 총선에 여당의 대표들이 순환사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때 당대표가 강재섭 의원이었거든요. 강재섭 대표였거든요. 예. 강재섭 대표가 18대 때 출마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김무성 당대표가 출마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 그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사퇴부터 뭐 불출마, 예. 그다음에 험지 출마까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힘든 건 다 요구받고 있거든요, 지금. 결국은 내년에 결국은 역대 다른 우리 그 여당 대표 등 분들처럼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좀 그치지 않을까. 본인이 최종적으로 나오기까지는 예. 좀 힘들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불출마 쪽으로 전망하시는 그래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공천 쇄신의 어떤 뭐 이 물을 터주는 물기를 터주는 그런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래 봅니다. 단지 저는 좀 더 덧붙여 싶은 게 예. 그 혁신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그 영남권의 스타 의원들을 혐지로 차출하는 부분은 저도 굉장히 반대를 하는 게 왜냐하면 영남권에 있는데 비스타 의원들이 있거든요. 초선 갑자기 영남권의 비스타 의원들이요? 초선이 되고 재선되고 3선을 해서 그래도 국회의원을 10년 이상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적 지지도가 낮아서 스타 반열에 몰러 올랐던 그런 분들은 예.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영남에 예를 들어 뭐 조영 뭐 의원을 얘기했는데 조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대구 경북에서 무소속까지 거쳐서 5선을 했거든요. 예. 그 내년 총선이 되면 6선이 됩니다. 예. 그럼 얘기를 보면 대구 경북 TK에서 한 20여 년 동안 나오지 않았던 국회의장도 도전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렇죠. 6선 정도 되면 되죠. 대구 경북에서는 당연히 조영 의원이 내년에 또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장이 되는 그런 모습도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도권을 끌고 간다? 그러면 대구 경북에 있는 비스타 의원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저는 영남권에 있는 스타 의원들을 험지로 끌어올릴 생각 이전에 예. 영남권에 있는 비스타 의원들을 어떻게 할 거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혁신위원회가 답을 내놓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분들은 거기서 계속 출마를 도전하세요? 아니면 서울이나 수도권, 경기도로 오세요? 이런 걸 정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영남권에 있는 비스타 의원들을 혁신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스타 의원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험지로 출마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 맞지. 그동안 열심히 해서 좋은 법안 내고 대중성 올리고 전국적 인지도 놀라봤던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한다면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벌 주고요.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 주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오늘 국민의힘 뭐 의원총회에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뭐 이 낙동강 하류 세력 뒷전 뭐 영남권 스타 이거에 대해서 뭐 불만이 많이 나왔다 그래요. 막 비판도 하고 그랬답니다. 저 김초영 교수께 짧게 영남권 스타 의원들이 만약에 수도권 험지 출마를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효과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효과는 아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높지 않다고 보여요. 제가 볼 땐 그냥 나름대로 공천 쇄신을 하고 나름대로 영남권의 새로운 인재 영입을 위한 그런 뭐 등용문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 정도의 뭐 자리 비는 효과밖에 없다는 겁니까? 그럼? 어쨌든 뭐 이 중진들의 험지 출마는요 어떤 새로운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거 등용문은 되는 건 분명하거든요. 양보 희생 뭐 이런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걸로 들리네요.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아직은 진행형입니다. 모릅니다. 어디로 갈지는. 그리고 오늘 김기현 대표가 뭔가 좀 중요한 것 같은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이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하는 나름의 우리 당 내부에서 검토를 한 결과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당은 적극적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겠다. 제가 김영주 전 의원님, 김포를 서울에 편입을 한다는데 김포가 굉장히 넓고 바다까지 이게 접해 있는 곳인데 편입 얘기를 꺼냈는데 이걸 추진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진짜 수도권으로 오시려는 겁니까? 아니 무슨 뜻입니까 이게? 감이라에다가 더 붙여서 과연 저런 내용으로 당정 협의를 했을까요? 과연 그것이 상식적으로 일단 당에서 추진한다는 쪽으로 좀 얘기를 했거든요. 예. 과연 이제
그리고 소위 행정부에서 저런 답을, 그러니까 여당 당대표가 저런 얘기를 하면 저게 맞다고 얘기를 할까요? 다만 이제 총선을 앞두고 뭐 김포 라인이 굉장히 불만이 많으니까 뭐 출근길에 있어서 잼이 많이 걸리고 어려우시니까 서울에 편입하겠다. 뭐 중국의 북경은 그렇게 편입을 하더라고요. 몇 탄씩 해서 편입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정확한 답일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경기도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를 구분하자는 의견도 있고, 남북도로도 나누자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의견도 있고 그 사이에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자는 의견도 뭐 말이 전혀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지만 왜 하필 지금이냐? 그리고 정확하게 여당 대표로 책임 있는 말씀인지 저는 뭐 여쭤볼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정말 지방은 완전히 피폐해야 되는데 서울만 더 많이 인구를 넓혀가는 뭐 그런 부분들이 과연 총선 전략으로 과연 김포에 계시는 분들의 표를 얻을 수 있는 뭐 부분적으로는 서울에 편입한다니까 좋아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그것이 실질적인 행정구역상의 서울이 된다는 것이 쾌적함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뭐 굉장히 좀 뜬금없는 발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욱진 변호사께 짧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뭐가 법적으로 복잡해 보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김포 시민들은 좋아하실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아니, 서울 시민이 낫지 경기도민이 낫겠습니까? 갑자기 또 이러면 또 경기도민들이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또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그 반면에 경기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김포가 굉장히 배드타운 같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김포 통해 가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서울로 굉장히 많아졌으니까 이거를 통합적으로 교통 대책을 세우는 게 김포를 편입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것을 김포 시민들은 좋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아무리 그렇다고 그러더라도 지금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야 그래야 이제 듣는 사람들이 조금 덜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가 갑자기 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깜짝 놀라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이거 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요.